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대학 교육에서 영양의 의미와 적용에 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맨 처음에는 그냥 파워포인트 몇 장 이렇게 작성을 해서 하려다가 이왕에 전부터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한번 연구는 뭐 형태로 한번 시간을 내서 좀 구성을 해보자 해서 시간이 좀 꽤 걸렸고요. 생각보다 저는 또 이 교육 정책, 제도 뭐 이런 쪽을 연구하는 또 사람이기 때문에 그동안 뭐 교양교육과 관련한 이런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비판적이고 많은 또 이 생각들을 피력해 오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 논의와 그다음에 이제 제 전공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뭐 제도화가 돼서 지금 대학에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라 주로 이제 적용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쟁점들,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아니면 대교육이나 이런 데서 하는 이러한 역량 기반 교육에 대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 내지는 현장에서 적용을 해서 성과를 내야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니고요. 양쪽을 다 이렇게 보면서 어떤 접점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구성한 목차는 역량 개념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이제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많이 논의가 되어 왔었고, 또 제가 조 교수님한테 얘기 듣기로는 교양교육에서 핵심이란 말이 이게 과연 적합한 의미의 용어냐, 적도어냐, 이런 문제의식을 또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공감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역량이 어떻게 지금 우리 교육 장면, 그리고 대학 교육에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 용법들, 무엇보다도 이제 역량 개념이 맨 처음에 나오게 된 배경부터 이렇게 좀 역사적으로 고찰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횡적으로는 현재 이 역량 개념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별 특성에 따라서 역량의 용법이 어떻게 우리 교육 장면에 들어왔는가.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역량이 이제 교육 장면에서 사실은 21세기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OECD라든지 미국에서 이런 역량이라는 말들이 사실은 미래지향적인 개념으로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비판에 근거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역량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이 권력 내지는 권위와 결부돼서 우리의 학교 교육과 이 대학 교육에 적용되기 시작했는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졌습니다. 역시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보려면 이제 글로벌 거버넌스 측면을 또 살펴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대학 교육에서 역량이 적용되는 사례, 정부와 그다음에 이제 이 대학 간 협의체인 대교협에서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재정 지원 사업과 연계된 이런 역량에 대한 적용, 그다음에 단위 학교에서, 단위 대학에서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이제 발전 계획인데, 발전 계획에서 나타난 역량의 적용 사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봤고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교육에서 역량의 적용
뭐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적용을 염두에 둔다면 구체적으로 대학 교육에서 어떤 근본적으로 먼저 선행적으로 해결돼야 될 전제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한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쭉 이제 포괄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 배경에 대한 이해를 이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이제 서론에 해당되겠는데 서론 부분이 좀 그냥 이 연구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연구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그런 배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역량은 뭐 아시다시피 모든 수준의 교육 단계에서 거부할 수 있는 힘, 분량을 가진 유행어가 됐다. 이게 이제 거부할 수 있는 힘 역자하고 분량을 나타내는 양. 요거 이제 한자 합치면 이제 역량이 되겠죠. 역량이 가진 단어적인 의미만큼 위세와 유행을 타고 있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역량이냐? 하필 그 타당성과 정당성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로 현장 교육에 도입을 해서 적용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우리가 우려를 했던 것보다 실행에 옮기는 장면에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뭐 많이 선행 연구자들이 지적을 해왔던 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대학 교육의 영역에서 이 역량을 적용할 때 개념적으로 굉장히 모호하다. 이거는 뭐 항상 지적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교육과정, 그 다음에 이제 학습과 관련된 부분에 평가지표로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역량이라고 하는 담론과 이게 굉장히 그 유리된 채 이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측면.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이 모든 분야의 대학인들 또 우리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면 뭐 한편으로는 반성을 해야 될 측면인데요. 대학 바깥의 요구, 뭐 이거는 뭐 이 정책을 바탕으로 하는 이 권력 기구, 기관이 되겠죠. 이런 바깥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어떤 무기력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보면은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사람의 역량을 주로 많이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HRD 분야에서는 직무에 관한 역량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교육기관 외부의 어떤 산업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이해관계 이 부분에 경도돼서 대학 교육을 재조정하려고 한다는 이런 비판이 압축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역량이 어떻게 확산되게 됐는가? 이거는 뭐 2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글로벌 교육 트렌드가 무비판적으로 수용이 됐다. 이거는 뭐 OECD라고 하는 국제 기구가 갖고 있는 관심사, 1997년부터 시작된 데세코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부인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데세코 프로젝트가 결정적으로 2015년부터 이 에듀케이션 2030 프로젝트라는 버전으로 다시 교육 분야로 이제 구체적으로 침투를 하기 시작했고요. 물론 데세코 프로젝트, 이 에듀케이션 프로젝트는 원래의 그 OECD 데세코 프로젝트 이후에 미국에서 이런 P20이라든지 그다음에 CCR이라든지 뭐 이런 기관에서
이 역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하고 개념화를 구체화하는지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교육부에서 이 OECD의 이러한 글로벌 교육의 어떤 동향을 바꾸려고 하는 어떤 이 방향성을 설정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에 대해서 당연히 뭐 우리 OECD 회원국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과 그다음에 성과 이런 것들을 이제 리포트하고 또 가서 직접 발표하기도 하고요. 그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개발원을 이 대응 파트너 기관으로 이제 선정을 해서 이 교육개발원은 캐디는 이 OECD의 이러한 그 역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방안들 뭐 이런 것들을 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의 변화, 역량 중심의 역량 기반의 교육으로 이제 탈바꿈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또 권력기구인 상위 기관으로서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정책적인 제언을 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확립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초중등교육에서는 2015 교육과정 개편, 그다음에 이제 2022 부속 교육과정 개편, 이 국가교육과정 개편에 전면적으로 역량이라는 이런 교육적 아이디어가 이제 포진을 하게 됐고요.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2010년을 전후해서 대학 교육에도 이 부분의 전문가들, 사실은 HRD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역량 교육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직무 역량이나 아니면은 교육을 마친 후에 사회에 진출해서 필요한 개인 역량 중심으로 얘기가 되어 왔었는데 이것이 이제 물론 이런 부분은 프라이빗 섹터에서 얘기가 되어 중심으로 되어 있던 건데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2000년 들어서서 교육부가 교육 인적자원부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교육은 곧 인적자원 개발이다. 이런 산업 경제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이런 교육의 영역과 범위가 확대되는 요거는 이제 교육 정책을 통해서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이런 것과 아울러서 이제 대학에도 본격적으로 재정 지원 사업과 연계된 이런 대학 평가의 트렌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대학 교육에도 스며들게 됐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대학 교육 정책의 이런 역량이 갖가지 정책을 통해서 반영되는 것,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지식과 권력의 연계를 통해서 소수 전문가 독점의 개념으로 이 권력 경부형, 결부형, 하향식 실행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성찰하고 또 개념의 어떤 확립과 공유를 위한 이런 시간과 공간을 상당 부분 잠식해왔던 거고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지식 권력의 연계를 통해서 거의 무방비한 그런 상태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 대학 교육 분야에 이런 혁신 기반 아이디어들이 도입이 됐고요. 이명박 정부에서는 교육 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명칭만을 통해서 역량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것이 이제 2010년대 이후에 갖가지 이 대학 정책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확산되는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그리브스는 이 21세기 21st century라는 이런 그 저서에서 그때 스킬은 우리가 보통 이 역량의 하위 구성 요소로서 기술이나 기능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만은 요거는 하그리브스 입장에서는 역량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숙고와 성찰이 없는 이런 영양 교육의 위험성, 이런 것들을 이제 한 4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 이 미래가 요구하는 역량이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경제 친화적인 이러한 용어이기 때문에 사회 정의, 불평등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그다음에 이제 정치, 정책가들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확산되는 이러한 경향을 보여줬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들의 어떤 업적을 좀 남겨야 되겠다. 이런 그것을 통해서 학교를 압박하는 이런 단기적인 목표에 집중하게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피력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시행이 되고 적용되는 이런 마당에서는 이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 이런 당위적인 어떤 요구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 처했을 수밖에 없는 이런 권력적으로 위계관계 속에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뭐 성과로 나타나면 또 별개의 문제일 텐데, 말 그대로 현장에서는 뭐 평가 때문에, 그다음에 재정 지원 사업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생존 차원에서 기존에 해왔던 교육 과정이라든지 교육 운영 시스템 자체를 역량 기반으로 이렇게 통째로 바꿔야 되는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군사작전 하듯이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지만 이게 심정적으로 대학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고 동조를 하는지, 동감을 표하는지, 이거는 또 별개 또 문제였고요. 그거는 또 이 장면에서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디커플링 현상이 이제 유발되게 됐다. 결국은 하라 그래서 하긴 하는데 내키지 못해서 하는 거고요. 또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뭐 이 심정적인 동조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형식적인 어떤 이 동조 현상으로 나타나서 이 페이퍼상의 실적은 있지만 그렇지만 마음은 내키지 않는. 이거는 뭐 역량 교육을 우리가 이제 대학에서 이것을 우리의 것이 아닌 남의 것으로,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하라 그래서 따르긴 하는데, 그렇지만 여기에 마음이 결부되지 않는 이런 현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제가 압축적으로 표현했습니다만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구조적인 이런 체계를 갖췄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결국은 합리적 체제의 비합리성 혹은 비정상의 정상화 패러독스를 초래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량 개념의 어떤 이 아쉬운 부분이 이 내포와 외연에 대한 명확한 논리 분석, 이것들을 좀 명철하게 하는 좀 학계에서의 어떤 논의, 또 근본을 밝히는 철학적인 탐구,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많은 이 역량 교육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역량이 전미사로 쓰일 때 혹은 접두사로 쓰일 때 이거에 따라서 마구잡이로 역량의 여러 가지 용어 개념들을 붙여서 도대체 이 역량의 이 정말 참뜻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없게 만드는 정도로 오용되고 남용되고 있는 이런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량은 상당히 그 이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종의 컨틴전시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고 우리는 이 표준화된 하나의 기준과 개념을 만들어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왔고, 그것의 어떤 결과치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 욕망에서 결국은 뭐 개념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나 다 이 역량의 결과가 이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평가 도구나 이런 것들을 또 개발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평가 또 이 인증 평가에서 이 역량은 구체적으로 지표화돼서 역량의 어떤 결과치를 우리가 이렇게 또 측정해서 결과로 제시하는 이러한 또 어떻게 보면은 뭐를 측정해야 되는지 이게 올바른 측정인가 왜 그렇게 측정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학의 없이 주어졌으니까 한다 이런 결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발표에서는 이 대학 교육에서 역량의 의미에 대한 고찰, 또 사례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량 개념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제시하는 데 목표를 뒀고요. 무엇보다도 그 중심은 역량 개념에 대한 문제의식을 통해서 역량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용법에 맞게 맥락 부합적으로 사용해야 될 필요성에 일단 주목을 하는 것으로 여기에 이제 시발점을 두도록 그렇게 이제 전개를 했습니다. 역량 개념의 이해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역량 개념에 대해서 많은 선행 연구에 또 지적이 있었고 또 그것의 문제점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역량 개념의 이해를 체계적으로 돕는데 굉장히 선행 연구들을 이렇게 다 봤는데 보니까 상당히 단편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역량 개념이 형성되고 그다음에 횡적인 공간에서 이게 분야별로 또 어떻게 다르게 사용되는지 그래서 그거를 종합해 볼 때 역량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심도 깊은 고찰 이런 것들이 물론 제가 볼 때는 연구 논문이 갖고 있는 지면의 한계 때문에 아마 표피적이거나 아니면 단편적인 이런 고찰로 끝난 것 같은데요. 좀 그런 부분을 좀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역량 개념은 뭐 사실은 이제 심리학 분야에서 맨 처음에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요. 1959년에 주로 이제 동기 이론 여기 저 화이트도 그렇고 이런 책이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맥클랜드도 그렇고 이 성취 동기와 관련된 학자들인데 이러한 쪽에서 먼저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초기적인 개념으로 화이트는 그 이전에 동기인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역량이라는 말을 사용했고 맥클랜드는 역량을 좀 더 측정하고 검사할 수 있는 어떤 인간의 중요한 특징 이런 측면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주로 심리학자들은 이 구체적으로 주어진 상황 맥락에서 개인이 갖고 있는 환경과의 어떤 상호작용 이런 측면에서 그 역량 개념을 많이 이제 사용을 했고요. 이런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능력과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동기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왔던 것 같아요. 뭐 사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심리학 분야에서 이 다중지능 이론이 또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지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이 지능의 이제 그 서브 팩터들이 이제 확장되는 지능 이론을 볼 것 같으면 확장이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이 상황을 이해하고 또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대처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중지능 이론을 통해서 이제 추가가 됩니다. 또 상당 부분 그러한 면이 또 역량의 개념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얼핏 보기에 지능과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구별될 수 있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제 다중지능 이론에서 보면은
이 역량의 상당 부분을 이제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구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 사실 뭐 그런 면에서 그 이후에는 심리학 분야에서는 그렇게 이런 역량 개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크게 갖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히려 이 HRD 분야, 기업의 인사관리 뭐 이런 분야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199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 주로 이제 인사관리 HRD 분야에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OECD의 대세코 프로젝트 이게 이제 97년, 2003년에 시작이 돼서 2004년에 그 결과물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 3개, 3개 범주, 그다음에 9개 영역으로 이런 역량을 이제 처음으로 디파인을 했습니다. 데세코라고 하는 이 용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onents, 그러니까 핵심 역량을 정의하고 핵심 역량의 구성 요소가 뭐냐, 이런 것들을 밝히는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래서 핵심 역량이라는 말도 이때 이제 중점적으로 쓰이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대 이후 학교교육 분야, 그다음에 이제 고등교육 분야의 주요한 이슈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량의 어떤 구체적인 구성 요소, 개념 정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은 기관에서 구체화시키려고 노력들을 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데세코 프로젝트 이후에 나타난 지금까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적시는 안 했지만 OECD 데세코 프로젝트 이후에 미국에서 보면은 교육 분야에서 이제 그 CCR이라고 Center for Curriculum Redesign이라고 하는 이런 비정부 기구에서 요 찰스 파델하고 버니 트릴링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구체적으로 21세기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 21세기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이 저서를 이제 2009년에 이제 발간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도 역량하면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4C, 네 가지 C, 키 컴피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창의력, 의사소통, 비판적 사고, 협업 이렇게 요 세 개의 그 C로 시작하는 이 4C, 요게 이제 구체적으로 21세기 기술을 위한 파트너십 P21이라고 요거는 이제 더 파트너십 for 21st century skill이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아까 CCR하고는 이제 구별되는 민관 협의체거든요. 여기에서 주로 이제 여기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파델과 트윌링이 여기에서 이제 중심적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P21 이 정부 민관 협력 기구에는 경제계 인사, 교육 리더, 정부의 정책가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파트너십을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이 역량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파델과 트윌링이 나중에 2015년 이제 2015년은 OECD의 두 번째 프로젝트, 그러니까 에듀케이션 2030 프로젝트인데요. 여기 요 시기가 시작된 게 이제 2015년인데 이 시기에 4차원 교육이라고 하는 저서 발간을 통해서 세컨 버전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이 역량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표명을 했고, 그래서 이제 OECD에서는 2015년에 2030 프로젝트를 한 2018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030 프로젝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역량의 구체적인 네 가지, 세 가지죠. 세 가지 영역을 범주를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리지하고 스킬하고 그다음에 애티튜드하고 밸류, 태도 가치, 지식 기술 뭐 이렇게 표현되는 세 가지 범주화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어떤 기초적인 능력이 어떤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2030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OECD가 밝혔고요. 이것은 뭐 그 나침판 그림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학습 나침판 2030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미 이제 익히 이제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교육 영역에서 이제 구체화되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금 2015 교육과정, 국가교육과정 개편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적용이 됐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런 OECD 이외에 전미 대학협회에서 이러한 대학 교육에서 역량에 대한 이런 핵심 요소들, 그러니까 이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밝히기도 했고요. 꾸준히 진화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또 인용되는 것이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가 새로운 이러한 핵심 역량으로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의 시류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변화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개념들, 개념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 실무에서 여러 분야 영역에서 이 역량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역량의 특징을 정리를 하면은 총체성, 수행성, 맥락성, 학습 가능성 이렇게 네 가지로 특징을 잡을 수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가 이제 나와 있고요. 거의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다양한 특성들을 총체적으로 의미한다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 맥락에 따라서 이게 실제로 실천에 옮기는 것들이 유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상당 부분 개별성을 강조하는 특징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수행 상황에서 가동되는 능력이다. 그래서 절차를 굉장히 강조하고요, 실천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역량은 학습 가능해야 되겠다. 특히 이제 교육 장면에서 역량을 학습 가능한 형태로 세분화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요구가 또 이 기존의 국제 OECD나 아니면은 미국에서 이 역량을 얘기했던 기관들과 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학습 가능성, 학습이 됐으면 그 성취 정도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학습 가능성과 이 평가의 연계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호하다. 이런 지적들이 이제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요. 뭐 영어로 표현하면은 뭐 ability나 아니면 capacity, 뭐 capability, 뭐 skill, qualification 뭐 이런 개념들과 좀 유사하게 쓰이고 구별이 안 되는 상태에서 굳이 역량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역량이라는 말을 쓴다든지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아까 이제 역량의 의미는 분야별로 조금씩 그 발달된 정도가 이제 다를 텐데 심리학 분야에서 맨 처음에 이제 이 역량은 주변 환경과 맥락에 대처해서 성과를 창출하는 능력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써왔다. 주로 이제 이 심리학에는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산업심리학 분야에서는 또 HRD 부분과 또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HRD 부분으로 들어와서 역량은 성공적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개인의 능력 혹은 실력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사람 중심의 정의를 하느냐, 직무 중심의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역량과 이 기술 간의 관계, 그다음에 역량과 지식 간의 관계. 이게 참 보면은 애매모호한 부분인데요. OECD 2030 프로젝트에 의하면 역량의 하위 범주로 말이지 지식, 그다음에 기술, 스킬,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하위 구성 범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역량과 지식, 이게 지식이 역량의 하위 범주요? 또 기술, 기능이 역량의 하위 범주라고 얘기할 수 있나? 사실 어떻게 보면 이 HRD 분야는 역량이라는 모호한 개념보다는 사실은 스킬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역량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조작적 정의가 필요한 거고요. 우리 교육 분야에서는 좀 한 중간적인 입장, 역량의 어떤 포괄적이고도 어떤 추상적인 의미보다 그거보다는 좀 구체화되어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스킬은 아니다. 자, 그러면 지식하고는 어떻게 구별될 수 있나? 이거 참 구별이 어려운 것이고요. 지식을 기반으로 해야지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예, 빌딩이 되는 것이 아닐까?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선후관계도 이제 불명하지 않고요. 수준 내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혼란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이제 교육 분야는 아까 어떻게 교육 분야, 특히 이제 우리나라 분야, 또 미국 국제적인 장면에서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고 확산이 됐는지 그 부분을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대학 교육의 이 역량이라는 것을 이렇게 도입을 해서 우리가 볼 때 보면은 이제 이 데세코 프로젝트가 원래 이제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가 됐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대학 교육에 적용을 하면서 이 전공과 이 교육 과정으로 나눠서 적용이 된 이런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투트랙으로 분리된 접근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교양 부분에서는 키 컴피턴스라는 말을 쓰는데 전공 역량, 전공 능력 부분에서는 핵심이라는 말보다는 구체적인 스페시파이된 이런 전공 능력으로 이런 그 맥락성을 강조하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분리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건가? 자, 그럼 교양교육에 핵심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이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괜찮은 조합인가? 의미가 있는 조합인가? 이 결합어로서 교양교육에서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까 이 HRD 학자이긴 합니다만은 역량은 한마디로 종합해 보니까 이제 실력이라고 이렇게 디파인을 했는데 자 교양교육에서 핵심 역량이라고 하면 자 우리가 그럼 교양교육에서 이 핵심 실력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적용을 한다면 교양교육에서 실력이 도대체 무슨 의미지? 교양교육은 구체적으로 핵심 역량을 또 하위의 구성 요소들, 아까 OECD 2030 프로젝트에서 지식, 기술, 또 가치 태도 이런 것들로 이제 분할한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교양교육을 이렇게 분절화된 구성 요소로 나눌 수 있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어차피 OECD의 이제 2003년부터 시작한 ILO 프로젝트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이제 직업능력개발원에서 대학생의 핵심 능력 진단 도구 KSSR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개발이 되고 이제 평가를 해서 역량의 수준을 자꾸 이렇게 파악하고 그거를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교육을 이렇게 변화시키려는 노력들을 이제 행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한 건가? 특히 이제 교양교육 부분에 대한 또 이렇게 핵심 영역으로 핵심 역량으로 강조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측정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과연 대학생이 교육받은 결과로서 가치와 태도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수준별로 얘기할 수 있는 건가? 공교롭게 나중에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만은 기본 역량 진단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인증 평가에 그 평가 요소 구체적으로 평가 지표에 대한 실적을 제시하게끔 돼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양화된 수치를 이렇게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이제 용법상의 문제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역량은 이 용법상의 이 문제, 다양한 문제를 이제 발생을 시키고 있는데, 그것을 아까 역량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의 어떤 그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부분에 적용할 때 이러한 용법상의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량은 총체적인 성격이라고 했는데, 역량의 범위가 이제 끊임없이 이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확장되어 나가고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맥락에 대한 상호작용 능력이라는 역량의 본질에서 멀어지게 하는, 역량은 총체적으로 모든 것을 포괄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다. 또는 보편적인 역량을 강조하는 핵심 역량이 대표적인 얘기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게 시한부 내지는 시공간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과연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역량의 수행성 특징,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추정 가능한 이게 학습의 성과로 이렇게 우리가 역량을 표출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행동주의가 갖고 있는 이런 오류,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하위 구성 요소로 나눠서 이 표준화하려는 이런 환원주의 오류,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맥락 의존적인 이제 성격. 그러니까 이게 상황 맥락에 따라서 각 대학이 처한 상황 맥락이 이제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전히 이제 핵심 역량은 보면은 이제 공통적이고, 또 상당 부분은 4C 아니면 OECD 2030 프로젝트에서 얘기한 것들을 핵심 역량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위 역량 요소로 구체화시키면서 구별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근데 결국은 동형화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것을 이제 3장에서 대학의 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역량, 전공 역량 사이에 구분과 선택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까지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는 거냐, 구별이 과연 가능한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학습 가능성 부분인데, 역량 교육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초래하는 결과로 이제 이어질 수가 있겠다. 지식 기반 교육에서 평가 체제를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역량의 학습 가능성, 학습된 정도를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평가 도구는 여전히 보면은 지식 중심에, 또 결과 중심에, 또 양적 지표 중심에 이런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 근데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맥락적인 부분이 강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질적인 특성이 있는 부분이고, 또 과정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측정이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거냐. 아까 이제 뭐 그 KSS나 뭐 아헬로나 그다음에 이제 CQI나 뭐 이런 지표들을 볼 것 같으면 거의 다 보면은 이제 양적 지표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또 이런 것들을 뭐 결국은 이 평가 대상자인 학생들, 교수자의 어떤 그 개별적인 응답에 의존하는 경향, 그것을 통해서 과연 이게 솔직한 답변이고 우리가 그 수치를 어디까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결과의 활용, 뭐 그냥 믿는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 이제 환류 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게 어디까지가 우리가 진짜 우리가 참 평가라고 이렇게 어떤 인식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 대학 교육의 역량의 적용 사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학 평가 부분인데요. 기본 역량 진단 다 알고 계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핵심 역량, 전공 능력, 전공 역량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는 이제 전공 능력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다음에 학습 역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학생의 학습이 이루어진 정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보려고 하는 세 가지가 이제 역량 개념이 또 결부된 지표로 작용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 핵심 역량, 그다음에 이제 전공 능력, 이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측면에서 이 역량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기 보실 것 같으면은 교과목명을 이렇게 나열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핵심 역량, 전공 능력과 관련된 교과목 간의 연계성을 이렇게 교과목별로 기입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2018년, 19년, 2020년에 운영 강작수가 몇 개냐.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대학에서는 이 기초조사를 할 때 대학 본부에서 교수들에게 자기가 가르치는 교과목이 이런 그 핵심 역량 혹은 전공 능력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 어떤 하위 역량 요소를 강조하는지 이거 강의 계획서에 같이 올리도록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뭐 대동소이할 겁니다. 모든 대학이. 자, 이런 식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 대학에서도 굉장히 교수들한테 반발을 많이 샀던 부분이고요. 이거는 일종의 강의 또 이 교수권에 대한 침해다. 내지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뭐 대학 본부는 필요하니까 평가 준비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이런 저간의 사정은 이해를 하면서도 이 부분에는 일종의 교육권에 대한 침해이면서 근본적으로 그런 잘못된 접근이라고 하는 어떤 많은 저항을 이제 받은 바가 있는데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저간의 이런 사정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하는 자괴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학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도 여기 보면은 학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거는 뭐 대학 본부에서 주로 이제 CTL에서 많이 작성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돈의 액수, 참여 비율, 학생 수, 집행액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수치화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대학 기관 인증 평가, 대기업의 대학 평가원에서 하는 거, 이것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 역량 진단의 평가 지표하고 이제 비슷하게 운영이 돼서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느냐. 일단은 뭐 평가 지표에 드러난 대학 역량의 개념, 범위가 모호하고 역량이라는 단어가 서로 다른 수준에서 사용되고 있다. 기본 역량 진단, 그 다음에 대학 인증 평가, 여기에서 지표가 서로 유사한 것 같지만은 두 개의 평가에서 유사한 개념을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본 역량 진단에서는 핵심 역량인데 대학 기관 인증 평가에서는 뭐 학생 역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든지, 또 전공 능력, 또 기본 역량에서는 전공 능력, 기본 역량 진단에서는 인증 평가에서는 전공 역량, 뭐 이런 식으로 능력과 역량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달리 표현이 됐고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혼용해서 막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수준에서 사용돼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량의 맥락성 측면에서 핵심 역량과 전공 능력을 과연 분리할 수 있는 거냐? 그 핵심 역량과 전공 능력이 구분된다 하더라도 역량과 교육과정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가 남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교양교육이 핵심 역량의 함양을 단독으로 담당해야 하는 거로 이렇게 마치 비춰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역량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적인 이런 그 심오한 탐구, 그 다음에 역량 개념의 어떤 대학 구성원들 간의 이해의 공유,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전혀 전제되지 않고 일어난 그런 후유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역량 수행성 측면에서 역량과 교과목각의 1:1 매칭이 과연 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 이 디커플링 현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가에서 과연 이 학생들의 역량 함양 여부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알 수 있지? 그냥 양적인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나? 이런 부분들 이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발전 계획은 이제 수도권 A 대학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 대학 B 대학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A 대학은 이렇게 핵심 역량 자체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상당히 뭐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은 대학 발전 계획에 이 역량을 도입한 그런 대학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2020년에 요 핵심 역량을 학생 성공 역량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5가지로 구체적인 역량으로 이제 구성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바꾼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양도 이제 중점 교양, 균형 교양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서 봤고요. 그다음에 전공도 전공 코어, 그다음에 전공 심화 이렇게 나눠서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교과 과정, 이거 이제 기본 역량 진단에서 이것도 이제 평가 요소 중에 하나인데 비교과 과정을 통해서 핵심 역량 신장을 위해서 2019년에 학생 성공센터 그래서 수션 석세스라는 말이 어떤 그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이 된 거 물론 요거는 이제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주로 이제 보면은 이 중고등학교에서 이 중요한 것은 학생의 학습이고 학생이 과연 교육을 통해서 성공 가능성을 얼마나 우리가 확인하고 보장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수천 석세스 개념이 2010년대 중반에 이제 미국에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대학 수준에서도 이제 활용 전파가 되고 이 대학은 요 수련 석세스 개념을 처음으로 실무 교육에 도입해서 역량의 이름까지 이렇게 바꾸는 또 센터를 일찍이 설립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비교과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교과 프로그램에서의 역량 함양을 위해서 연구하고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활동을 이제 해오고 있습니다. 지방대학 B대학인데요. 여기는 이제 서울 소재 사립대학의 이제 지방 분교로 이제 설립된 그런 대학입니다. 2016년에 본교와 차별된 교육 목표 인재상 수립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이 5가지 발전 영역을 이제 설정을 했고 거기에 필요한 핵심 역량으로 개척 정신, 공유 협력, 실무 실용, 창의 융합, 글로벌 리더십 이렇게 5가지로 핵심 역량을 설정을 했고 핵심 역량마다 또 5가지의 하위 역량을 이제 두고 있습니다. 이 대학은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그 이전에 이 대학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성과보다 굉장히 많이 향상되고 발전됐다. 이런 것들이 대외적인 평가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이렇게 성과를 자랑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역량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이런 것들을 이제 학과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본부 차원에서의 어떤 성과지표 개발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학생 역량 진단 시스템 활용, 그다음에 CQI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을 또 통해서 주로 이제 팔로업 추수 활동에 이제 중점을 기울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대학에서 나타난 발전 계획상의 문제점은 두 대학이 추구하는 핵심 역량 간의 동형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A 대학교, B 대학교 이렇게 요게 이제 핵심 역량인데 물론 비슷합니다. 이름이 조금씩 다르고요. 물론 구체적인 하위 역량 구성 요소가
좀 또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만 크게 이렇게 차이 나는 점을 이제 구별하기가 힘들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동영화 현상이 안고 있는 어떤 뭐랄까요? 그 핵심 역량의 어떤 개념의 어떤 전체성, 공통성 이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렇지 않은 측면에서 사실은 A 대학과 B 대학은 대학이 처한 상황이나 맥락 또 어떤 미래 대학 발전을 위한 어떤 좌표 설정, 뭐 포지셔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이제 다를 텐데 별로 그렇게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역량의 특성, 특징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다음에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사실 A대학교는 2020년에 이렇게 이제 이 학생 성공 역량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구체적으로 이 그 역량에 하위여서 그것을 위한 실천 이런 것도 이제 바꿨는데 2020년에 새로 이 개편된 학생 성공 역량 체계에 빠져 있는 부분, 여전히 중요할 것 같은데 왜 빠졌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명확하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역량의 의미가 역시 좀 모호하다. 어떤 경우는 그냥 능력 내지는 뭐 이 기술 이런 부분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그냥 역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평가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B 대학 같은 경우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단편적이고 양적 지표 중심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어떤 형식적인 평가 이 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은데 아무튼 뭐 한 10분 정도 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역량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인데요. 지금 뭐 대학 교육에서 역량 지금 현재 활발하게 거의 모든 대학들이 뭐 안 하면 안 되는 이건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역량을 역량 기반 교육으로 교육 혁신으로 이것을 학교가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요거는 뭐 어떻게 보면 좀 과하게 얘기해서 죽음의 길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은 소수의 목소리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대학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자본시장의 경쟁 논리 이것을 이제 대학 교육을 지배하게 됐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아카데믹 캐피털리즘 이야기가 이제 21세기 이후에 구체적으로 우리 대학에 나오는 현상들 뭐 이런 것들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대학은 대학답게 대학이 발전해온 히스토리를 뭐 세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고찰을 해보면 변화의 흐름 속에서 단지 대학이 오늘날처럼 과연 이렇게 수동적으로 외적인 환경의 어떤 압력과 요구에 이렇게 아무런 저항 없이 굴복한 적이 있었던가? 라는 부분에 대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의 사명, 미션, 대학이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어떤 회의와 자주 섞인 이야기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대학이 대학다워야 되는데 대학이 대학다운 것은 어떻게 보면 대학의 존재 이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오늘날 역량의 시대에 대학이 대학다운 것은 철저하게 이런 외적인 요구와 압력에 순응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재해석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구조와 틀을 바꿔서 변신하는 것이다. 뭐 이런 것이 대학의 대학다운. 근데 우리의 대학의 어떤 이 동서양을 막론해서 대학의 존재했던 방식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적용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뭐 무차별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전제로 이런 역량 기반 대학 교육이 가능하기 위한 어떤 네 가지 정도의 어떤 전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문과 어떤 문제들이 이게 해소되지 않으면 이게 제가 볼 때는 크게 그냥 이러다가 말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이 도착하는 종착점은 이 또한 시간이 지나가리니 이 시대가 지나면 또 다른 대학 교육 또 대학가를 휩쓰는 어떤 아주 그 표피적이고 어떤 민감한 이런 거기에 파워가 결부된 뭐 이런 개념들이 또 등장하고 대학가는 홍역을 또 치르고 이러한 일시적인 어떤 유행으로서 이렇게 이제 지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예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대학 교육의 변화, 이 고등교육 정책에서 목도했던 이러한 경험적인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역량 기반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된 이것이 타당성과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네 가지 전제가 좀 우리가 좀 성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논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대학 교육, 이 교육 혁신이 이 역량 기반 교육 혁신이 안정적으로 운영 정착되기 위해서 대학 구성원들 간에 역량이 가지고 있는 역량 기반 교육의 목적, 가치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동의가 선결돼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이 교육 혁신의 역량 기반 교육 혁신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러면 가장 필요한 당위적인 전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고민하고 먼저 논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어떤 고민과 합의 없이 일단 실행에 옮겨보자.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역량 기반 교육 혁신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 행정적인 압력, 자본시장의 압박 여기에 이제 굴복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교육을 자발적으로 추동하는 자율적 행위의 어떤 키워드로 자리 잡지 못하게 되는 이거를 뭐 타의에 의한 자발적인 어떤 이런 복속 내지는 뭐 종속되는 이러한 대학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스스로 방기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이러한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제가 볼 때는 그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이런 학문 공동체가 교양교육 학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대학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함양시켜야 될 보편적인 특수한 영역은 무엇인지 이 총체성과 맥락성의 견제에서 진지한 학술적인 논의와 시장에서 확인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서로 이렇게 충돌되는 가치인 것처럼 보이고요. 또 지금 현재는 이분법적인 추액에 의해서 전공과 교양 교육 과정으로 나눠서 적용되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자 오늘날 우리가 이제 우리 대학을 이제 유니버시티가 아니라 멀티버시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멀티버시티는 뭐 물론 얘기를 이 개념적으로 나올 때는 뭐 기능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그런 뭐 대학에 대한 오늘날의 상황을 대변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만은 일정 부분 대학은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로 이러한 그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의 어떤 특징들을 반영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역량을 총체성과 맥락성 또 보편과 특수 전체와 부분이라고 하는 이런 대립된 어떤 구성 요소의 이러한 어떤 선택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두 부분에 대한 결합, 또 통합, 또 융합, 조합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대학 스스로가 대학보다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자기 해석을 분명하게 또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대학 자신의 어떤 그 발전 경로, 미래를 구상하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필요한 어떤 그 스킬이나 어떤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 통합해서 이제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게 대학마다 어떤 발전을 위한 어떤 자기 조직화의 전략 이런 것들은 뭐 100개의 대학이면 100개의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별성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평가라고 하는 권위적인 체제에 의해서 가능하지 않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 좀 우리에게 불리한 환경으로 작용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많은 장면들 이런 것들이 또 권위가 주어져 있는 거니까, 이런 암묵적인 동의에 의한 권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대학 교육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역량의 적용 범위, 수준, 우리가 이제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게 그 대학 역량 기반 대학 교육 혁신이라고 하는 좀 뭉쳐진 개념인데, 이게 교육의 혁신이냐 아니면 대학의 혁신이냐, 이게 이제 불분명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관에 대한 혁신인지 이 교육의 어떤 본질 내지는 뭐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혁신인지, 이런 부분이 지금 모호하게 막 뭉뚱그려져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어떤 혁신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강조하는 역량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교수학습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혁신을 강조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소프트웨어 내지는 기관에서 하고 있는 구체적인 활동 분야에 대한 혁신이고, 역량 개념을 거기에 도입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과 이런 교수 학습의 개선과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사람이, 학생이 또 교수의 역량이 어떻게 바뀌느냐와 관련된 측면에서의 어떤 입증이나 이런 것과는 좀 다르게 구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육의 혁신일 때 역량 교육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그 역량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어떤 개인 학생 개인의 어떤 역량을 얘기할 때하고, 그다음에 조직 내지는 뭐 집합적인 의미에서 집단의 역량을 얘기할 때, 이걸 분명히 우리가 이제 용법을 구별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컴피턴시라는 말을 가능하면 개인이나 이 대상 개인에 대해서 주체의 역량 개선과 관련돼서는 굳이 우리가 이제 키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다, 핵심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개별성의 입장에서 그러한 부분이 발휘되고 성과를 보이는 것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그 키 컴피턴시라고 하는 이런 모호하고도 집합적으로 모두에게 총체적으로 적용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개인이 역량 대상에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잘못된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쟁점 부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대학 교육에서 역량이 보편적이냐 특수현상이나 맥락에 따라 상이한 것이냐. 이제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보편주의, 특수주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교양 교육에서 핵심이 강조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보편주의적인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공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개인의 역할에 따라 아니면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필요하지 않는 역량이 다르다. 이거는 이제 역량의 일반화 가능성을 이제 부인하는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특수성을 강조하는, 또 맥락을 강조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과정에서 보면은 이 역량의 개념의 출발이 그렇듯이 어떻게 보면은 HRD의 영향도 있고요. 산업 경제의 발달에 따라서
이러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개인의 역량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특수성이 강조되는 이런 부분, 주로 이제 이건 지식 중심 뭐 이런 것보다는 스킬 중심의 이런 쪽으로 가는 경향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러한 어떤 지향성 이런 부분은 이제 보편주의보다 특수적인 입장인 강조하는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우려될 수 있는 현상은 우리가 핵심 역량을 강조하는 이제 현재의 교양교육 과정 여기서 보편주의보다는 특수주의 입장이 이제 점점 이 침투하는 현상이 점점 더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핵심 역량의 어떤 분절화, 구성 요소의 구체화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계속 될 것 같고요. 전공의 상위 개념인 분야의 침투하고 특정 분야의 독점 현상이 이 본질이 아닌 교양교육의 기관장 리더십에 의해서 권력관계로 비춰지는 모습이 이제 교양교육에서 역량이 논의되는 이것에 앞으로 예상되는 이제 문제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량의 모호성에 따른 역량의 요소와 내용, 역량과 역량 간의 우월관계가 과연 존재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그래서 어떤 역량을 강조하고 우선적으로 교육과정에 반영할 것이냐 이런 선택과 집중의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제가 볼 때는 뭐 지적인 부분, 테크니컬한 측면, 그다음에 정의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같이 어떤 그 수준의 비중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같이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뭐 그렇지 않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공과 교육에서 역량의 비중이 이렇게 적용되는 부분을 볼 것 같으면 그런 부분들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과연 역량 이거 측정할 수 있나? 측정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행동주의적인 오류, 환원주의적인 오류 뭐 이런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타당한 지표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 이런 부분들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쟁점이 나타나고 있는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이 역량 기반 교육은 특수주의 입장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 그다음에 역량 개념이 도입되면서 역량이라는 용어가 조작적인 정의와 별개로 이제 과도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개념과 시행 사이에서 어떤 맞지 않는 측면, 이거는 뭐 타당성의 오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학생의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진단 도구. 이 현장에서는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 대학마다 많이 설치되어 있는 이런 성과 평가, 성과 IR 기관들 있죠. 이런 기관들에서는 뭐 당장 발등에 떨어진 이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충분히 채워지고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런 한계들이 이제 예상이 되고요. 결론적으로 뭐 다섯 가지 정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량은 교육 실무자들에게 여전히 모호하고 복합적이며 손에 잡히지 않는 개념이다.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 여전히 많이 하고는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대학평가 재정지원사업 등에 제시된 역량의 용법 이런 것들이 이 자율적인 학문공부체 학술 탐구에 기반해서 좀 구성원들의 합리적인 이해를 전제로 공유되는 이런 역할들을 우리 대학인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단기적인 안목에서 지금 역량의 어떤 실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육과정 개발 운영 평가 방식의 개선, 환류 체계 마련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 지표로도 강조가 되고 있는데 역량 설정 이후에 설정만 해놓고
사실은 절차적으로 그다음에 결과를 확인하는 단계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는 수미일관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평가 대비용 뭐 그냥 페이퍼 사하고 있는 것 이런 것으로 이제 끝나는 경향이 있어서 이 추수 활동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 시대가 지나가게 되면 많은 이러한 그 IR 기관들이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역량 기반 교육이 강력한 외부적인 동인에 의해서 도입됐고 대학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생존의 강박 속에서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을 이제 수행했다. 이거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일 것 같고요. 정말 대학 교육에 적합하고 필요한지, 필요한 교육인지, 혁신의 방향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타당한 역량 측정 방법 그리고 결국은 이거는 실무적인 선보다는 학계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개념 확립과 더불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도구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측면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런 판단에 따라서 현장 실무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좀 긴 시간 뭐 학회가 아니기 때문에 학회에 갈 것 같으면 뭐 한 20분, 30분 이렇게 끝났을 텐데 콜로키움 포럼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